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래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던 바로 그 소식. 3차 민생지원금이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1차 신청이 드디어 4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월 18일부터는 2차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고 기름값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당장 장을 보러 가기도 차에 기름을 넣기도 부담스러운 것이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금은 단순히 돈 몇 푼을 받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지친 생활에 잠시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4월 27일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달력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4월 27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4월 20일입니다. 4월 27일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4월 20일부터 반드시 이것 하나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것을 해두셔야만 4월 25일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차곡차곡 도착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이 모든 핵심 정보를 남들보다 미리 그리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27일만 기다리신 분들과 오늘 이 영상을 보고 20일부터 바로 신청해 두신 분들은 지원금을 받는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 허둥대느냐, 아니면 차분하고 정확하게 내가 받을 것을 받느냐, 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봐주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더 좋은 노후 채널을 운영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새로 나오는 민생지원금 관련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원금을 안전하게 받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때마다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또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문자 결제 사기, 스미싱 피해입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기범들입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지난번 소비 쿠폰이 지급될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차례의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또는 신청이 진행되는 와중에 문자결제 사기 시도가 정말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이번 3차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미 사기 시도가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내용 하나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L 링크가 포함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문자, 그리고 URL 링크가 포함된 카톡 알림은 100% 사기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와 공식 금융기관들은 국민들께 보내는 안내 메시지에 URL 링크를 절대로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URL 링크를 문자에 넣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너 링크, 그리고 RCS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통한 링크 제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받으셨는데 그 안에 파란색으로 밑줄이 쳐져 있는 주소가 있다. 또는 카톡이 왔는데 그 카톡에 클릭하면 어디론가 연결되는 버튼이나 주소가 있다. 이런 경우는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소는 절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손가락이 근질거려도 참으셔야 합니다. 그냥 바로 삭제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자결제 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 URL 링크를 포함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가짜 홈페이지로 연결되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몰래 설치되어서 공인인증서, 은행 앱, 문자 메시지까지 전부 다 털려버립니다. 통장에 있던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생지원금이든 세금 환급이든 택배 배송이든 어떤 이유로든 모르는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번 고육과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사기 문자를 조심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신청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구입니다.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또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니 계좌를 확인하세요. 이런 유형의 문자가 스미싱으로 발송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반사적으로 내가 신청한 게 맞나, 뭐가 잘못된 건가 하면서 확인해 보고 싶어지거든요. 바로 그 심리를 노리는 겁니다. 특히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어르신들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이런 사기 문자의 피해를 입을 위험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녀분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께 안 쓰시는 스마트폰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그 스마트폰으로 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무심코 링크를 눌렀다가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는 사례,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의 내용을 자녀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시고, 반대로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전화를 한 통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 지원금 문자 오면 절대 링크 누르지 마시고 저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이렇게 꼭 당부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정말 만약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가 포함된 의심스러운 문자나 알림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입니다. 클릭만 하지 않으시면 일단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상담 및 신고 번호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번호 3개를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정말 메모해 두셨다가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해 두시거나 집 냉장고 옆 같은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번호는 118번입니다. 118번은 상담센터입니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때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118번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번호는 1394번입니다. 1394번은 피해 신고 번호입니다. 이미 클릭을 해버렸거나 개인정보를 넘겨버렸거나 돈이 빠져나가는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 이럴 때 신고하는 번호가 1394번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1분이라도 빨리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번호는 110번입니다. 110번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문의하는 번호입니다. 내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이런 지원금 자체에 대한 문의는 110번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118번, 피해 신고는 1394번, 지원금 문의는 110번입니다. 이 3개의 번호 꼭 기억해 두세요. 118, 1394, 110. 이제 좀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혼란 없이, 그리고 사기 피해 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관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대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민간과 관, 즉 민관이 업무 협약식을 개최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누가 참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의 최고 기관이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협의회입니다. 그리고 시중 9개 카드사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터넷 은행, 구체적으로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가 참여했고요. 핀테크사로는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협약에 함께했습니다. 그럼 9개 카드사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 장쯤은 가지고 계실 카드들일 겁니다. 첫 번째 국민카드, 두 번째 농협카드, 세 번째 롯데카드, 네 번째 BC카드, 다섯 번째 삼성카드, 여섯 번째 신한카드, 일곱 번째 우리카드, 여덟 번째 하나카드, 아홉 번째 현대카드, 이렇게 총 9개 카드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름만 들어도 이 카드 믿을 만한 카드지 하는 그런 메이저 카드사들이 전부 참여한 것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사의 참여입니다.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 이 세 곳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입니다. 지점에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라는 우리나라 양대 핀테크 결제 서비스까지 합류했습니다. 즉, 전통적인 금융권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금융까지 아울러서 지급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협약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금을 처리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각 지방정부입니다. 주민센터, 구청, 시청, 군청 이런 곳들이죠. 그래서 지방정부별로도 별도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각 지방정부의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전담팀이 구성됩니다. 이 전담팀이 신청금의 신청부터 지급, 그리고 실제 사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힘써줄 것을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담팀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지고 해결해줄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센터에 갔는데 직원이 업무에 혼선이 있다거나 지급이 지연된다거나 시스템 오류가 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전담팀이 있으면 그게 정리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허둥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지난번 소비 쿠폰 때 있었던 논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소비 쿠폰이 지급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게 지급된 선불카드의 색깔이 일반 국민에게 지급된 선불카드와 달랐습니다. 또 카드 겉면에 지급받은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문제가 정말 컸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르신 한 분이 동네 마트에 가셔서 장을 보시고 계산대 앞에 서십니다. 그런데 지갑에서 꺼낸 선불카드가 딱 봐도 다른 사람들 카드랑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카드 앞면에 몇십만 원이라고 금액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계산원이 그 카드를 받는 순간,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이 그 카드를 보는 순간, 저분은 취약계층이구나 하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그냥 노출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 이걸 직접 겪어본 분들만 아십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것, 내가 수급자라는 것, 이런 것은 자기만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정보입니다. 누구에게도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원금을 받아서 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트 계산대 앞에서, 편의점에서, 동네 가게에서 매번 그 사실을 외부에 노출해야 한다면 이게 과연 도와드리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드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말 많은 논란과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가 이 부분을 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불카드의 색깔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이든 일반 국민이든 카드의 색깔은 모두 똑같이 만듭니다. 즉, 카드만 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대상자인지 구분할 수 없게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카드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카드 앞면에 얼마짜리 카드인지 숫자가 찍혀있지 않도록 디자인 자체를 바꿉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냐면요. 이제 카드를 꺼내서 계산하실 때 아무도 이 카드가 지원금 카드인지 일반 체크카드인지 신용카드인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카드 한 장으로 보입니다. 지원금 받으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보호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잘 바뀐 부분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카드를 받기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걱정을 덜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지류형 상품권, 선불카드, 이런 오프라인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종이 상품권이나 실물 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주민센터에 큰 마음 먹고 가셨는데 갔더니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오늘 지류 상품권이 다 떨어졌어요. 선불카드도 지금 물량이 없어서요. 며칠 후에 다시 오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실제로 꽤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버스 타고 오시거나 한참 걸어서 오셨는데 헛걸음하고 되돌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각 지방정부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도 선불카드도 신청자 수요에 맞게 여유 있게 준비해 놓으라는 지시입니다. 지자체에서 이에 맞춰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주민센터에 갔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받는 사태는 최대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영상의 핵심,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영상 맨 앞에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것, 4월 20일부터 반드시 해두셔야 한다던 바로 그것, 그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메모 준비해주세요. 4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입니다. 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실 분들은 이 서비스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정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번에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신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온라인으로 하나? 오프라인으로 하나? 받은 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사용기한이 지나면 소멸되나?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정보를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내가 놓치지 않고 제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뉴스를 챙겨보시면 되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모두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기는 어렵습니다. 바쁘잖아요. 일하시느라, 가족 돌보시느라, 또 건강 챙기시느라 매일 뉴스만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들을 배려해서 만든 서비스가 바로 이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따로 뉴스를 찾아보지 않아도 지원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알아서 보내줍니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시작되지만 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신 분들은 4월 25일부터 먼저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5일이 되면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알림이 옵니다. 신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림이 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림이 옵니다. 사용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림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는 받아보신 분들만 아실 겁니다.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까먹지 않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정보가 딱 들어옵니다.
특히 이번처럼 많은 국민이 동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상황에서는 누가 먼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지원금을 제때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혼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은 전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는 지원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안내받는 서비스입니다. 말 그대로 알림 서비스, 정보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가입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여러분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오거나 선불카드가 집으로 배송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금 지급을 받으시려면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안내받은 내용을 따라서 4월 27일 이후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원금 신청 자체를 별도로 꼭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만 신청해 놓으면 이제 끝났다, 자동으로 다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알림 서비스는 앞으로 내가 받게 될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친절하게 안내받는 용도일 뿐입니다. 실제 신청은 4월 27일에 시작되는 1차 신청 또는 5월 18일에 시작되는 2차 신청 때 직접 하셔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알림 서비스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에게 시험 날짜와 시험 과목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 것은 내가 직접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내 대신 시험을 쳐주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림 서비스가 정보를 알려주긴 하지만 지원금 신청이라는 행위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이 점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단계 하나하나를 스마트폰을 들고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시면 이번 지원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른 복지 정보들도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두시면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민비서 누리집, 즉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20개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20개 모바일 앱은 우리 국민들이 평소에 아주 자주 사용하는 앱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은행 앱, 국민카드 앱 같은 것들이죠. 이미 내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앱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국민비서 누리집,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이해하시면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비슷한 흐름으로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를 여십니다. 주소창에 국민비서 홈페이지 주소를 직접 치셔도 되지만 그게 귀찮으시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창에 국민비서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비서라고 치시면 검색 결과의 맨 위쪽에 공식 국민비서 홈페이지가 뜹니다.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을 보세요. 오른쪽 위 구석입니다. 거기에 선 3개가 가로로 그어진 모양의 작은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이걸 보통 햄버거 메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 3개를 눌러주세요. 선 3개를 누르시면 메뉴가 쭉 펼쳐집니다. 그 메뉴 중에서 신규 가입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신규 가입입니다.
기존에 국민비서에 가입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은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이신 분은 신규 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을 누르시면 이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을 이용한 인증도 있고, 통신사를 이용한 인증도 있고,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인증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카카오톡을 선택하는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계셔서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을 선택하시고 나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같은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정보를 다 입력하시고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서 내려가 보시면 하단에 모두 동의하고 인증 요청이라는 글자 또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의 하단에도 체크해야 할 항목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이런 식의 동의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3가지에 모두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증하기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카카오톡으로 본인 인증 요청이 옵니다.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열어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다시 국민비서 홈페이지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화면이 나옵니다. 가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화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화면에서 알림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알림 설정이라는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 체크가 풀려 있다면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알림 설정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앞으로 알림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알림을 어떤 앱으로 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20개 모바일 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오늘 설명을 위해서 카카오톡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이버를 가장 자주 쓰신다면 네이버, 토스를 자주 쓰신다면 토스, 이렇게 각자 편한 앱을 고르시면 됩니다. 저같이 어르신분들은 대부분 카카오톡을 가장 많이 쓰시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추천드립니다. 수신받을 앱을 체크하셨으면 이제 진짜 중요한 단계입니다. 받으실 알림의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알림 서비스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반드시 찾아서 체크하셔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안내라는 항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안내. 이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게 체크되어 있어야 4월 25일부터 지원금 관련 안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신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안내 외에도 다른 알림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검진 안내, 국민연금 안내, 각종 민원 처리 안내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본인이 받고 싶은 다른 알림이 있으시다면 함께 체크하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이 체크하시면 알림이 자주 와서 귀찮을 수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하시는 항목들을 모두 체크하셨다면 화면 하단에 있는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축하드립니다. 이걸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신청을 다 해놓으셨어도 여러분의 스마트폰 자체 설정이나 카카오톡 같은 앱 내부의 알림 설정이 꺼져 있으면 알림이 와도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기기의 알림 설정, 그리고 앱 내부의 알림 설정, 이 2가지를 추가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폰 기기의 알림 설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나 LG폰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홈 화면에서 설정 앱으로 들어갑니다. 설정 앱의 아이콘은 보통 톱니바퀴 모양이에요. 설정에 들어가시면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고 민간 앱을 찾으세요.
여기서 민간 앱이라는 건 여러분이 알림을 받기로 선택하신 앱,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앱을 말합니다. 그 앱을 찾아서 누르시고 알림 허용 항목을 켜주시면 됩니다. 즉, 설정으로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누르고 민간 앱 찾아서 알림 허용. 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아이폰은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아이폰은 홈 화면에서 설정 앱으로 들어가서 알림이라는 메뉴를 먼저 누릅니다. 그 다음에 민간 앱을 찾아서 누르시고 알림 허용을 켜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설정, 알림, 민간 앱, 알림 허용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설정에서 애플리케이션 먼저, 아이폰은 설정에서 알림 먼저,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앱 자체에서의 알림 설정입니다. 민간 앱,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림받을 앱을 직접 여셔서 설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기로 하셨다면 카카오톡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안에서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설정 메뉴 안에 알림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알림 허용을 켜주세요. 순서를 정리하면 앱 실행, 설정, 알림 설정, 알림 허용입니다. 이렇게 기기 설정과 앱 설정 두 군데에서 알림이 모두 켜져 있어야 국민비서에서 보내는 알림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도착합니다. 하나라도 꺼져 있으면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이 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알림 서비스 신청까지 다 끝내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4월 25일부터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드디어 실제 지원금 신청에 나서시는 겁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실제 신청 일정을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의 신청은 크게 두 차례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1차 신청과 2차 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상자도 다르고 기간도 다릅니다. 먼저 1차 신청입니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입니다. 날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 기간이 1차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면 1차 신청 대상자는 누구냐? 1차 신청에는 세 가지 대상이 우선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두 번째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세 번째는 한부모 가족입니다. 이 세 그룹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1차 신청을 통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부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더 빠르게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1차 신청 때 먼저 신청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외의 국민들은 언제 신청하느냐? 2차 신청 때 하시게 됩니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1차에 비해서 기간이 훨씬 깁니다. 약 한 달 반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2차 때 훨씬 더 많은 국민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혼잡을 줄이고 여유 있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기간을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2차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차 신청에는 두 가지 그룹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차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즉, 원래는 1차에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어떤 사정으로 1차 때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차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외에 70%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이번 지원금을 받으시게 되는데 이분들은 모두 2차 신청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도 가능하고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대상은 1차에 못하신 분들과 나머지 70% 국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영상의 마지막 파트로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지만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신청 첫 주에 적용되는 요일 오부제입니다.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 나흘 동안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왜 이런 제도를 두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첫날에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 홈페이지가 먹통이 되고 전화는 불통이 되고 주민센터 앞에 사람이 넘쳐나서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는 대혼란이 벌어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요일별로 신청자를 분산하는 거죠. 마스크 오부제 같은 거 기억하시죠? 그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요일별로 어떤 끝자리가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즉 여러분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950년생이시면 끝자리가 0이고 1958년생이시면 끝자리가 8입니다. 첫날 4월 27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입니다. 1과 6이 신청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1년생, 1956년생, 1961년생, 1966년생 이렇게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시는 분들이 월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날 4월 28일 화요일은 끝자리 2와 7입니다. 1952년생, 1957년생, 1962년생, 1967년생 이런 분들이 화요일입니다. 셋째 날 4월 29일 수요일은 끝자리 3과 8입니다. 1953년생, 1958년생, 1963년생, 1968년생 분들이 수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옵니다. 원래대로라면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 1일이 노동절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즉 노동절이죠. 공휴일이라서 오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넷째 날인 4월 30일 목요일에 끝자리 4와 9, 그리고 원래 금요일에 신청해야 할 5와 0까지 이 네 가지 끝자리가 한꺼번에 신청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은 끝자리 4, 9, 5, 0 4개가 모두 신청하는 날입니다. 1954년생, 1959년생, 1950년생, 1960년생, 1965년생 이런 분들이 전부 4월 30일 목요일에 신청하시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요일에는 다른 요일보다 신청자가 2배로 몰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전 일찍 서두르셔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혼잡하다 싶으시면 좀 기다리셨다가 오후나 저녁에 시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오부제는 첫 주에만 적용되는 거라서 5월 2일 이후에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 그 이후부터는 요일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첫 주에 너무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일 오부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 4월 28일 화요일은 2와 7, 4월 29일 수요일은 3과 8, 4월 30일 목요일은 4, 9, 5, 0, 5월 1일 금요일은 노동절 공휴일이라 쉽니다. 그리고 이 요일 오부제는 온라인 신청이든 오프라인 신청이든 양쪽 모두에 적용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시든 신청 첫 주에는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하셔야 합니다. 이 점 신청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정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꼭 신청해 두세요. 그래야 4월 25일부터 지원금 관련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둘째, URL 링크가 포함된 지원금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상담은 118번, 피해 신고는 1394번, 지원금 문의는 110번을 이용하세요. 셋째,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이 대상입니다. 넷째,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외의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섯째, 신청 첫 주에는 요일 5부제가 적용되고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와 5와 0입니다. 금요일은 노동절이라 쉽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이번 3차 민생지원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부모님이나 이웃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한번 전해드려 주세요. 스미싱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원금 신청 기회를 놓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챙겨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더 좋은 노후 채널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